안녕하세요. AWS 고객 여러분. 저는 AWS에서 아웃포스트와 네트워킹을 담당하고 있는 솔루션스 아키텍트 강동환입니다. 이번 마이그레이션 온라인 이벤트에서 제가 전해드릴 세션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핵심인 하이브리드 네트워킹과 다양한 기술적인 구성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션 중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고토웨비나에 있는 채팅창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AWS의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위해 필요한 네트워킹 서비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조건과 요구사항을 위한 하이브리드 네트워킹 구성 사례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위한 서비스인 AWS 아웃포스트에 대해 간략히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AWS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입니다. AWS는 가장 최근에 일본의 오사카 리전을 추가해서 현재 전 세계 25개의 리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16년에 2개의 가용 영역으로 시작해서 현재 4개의 가용 영역으로 확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의 멜버른,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등 5개의 추가 리전의 개설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리전과 가용 영역이라고 하는 용어를 대부분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용어의 정의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서비스 제공자들의 정의를 저희가 언급하는 것은 불필요할 것 같고 저는 AWS의 리전과 가용 영역에 대한 정확한 의미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전 세계 25개의 리전과 80개의 가용 영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리전이 가지고 있는 가용 영역의 수는 해당 리전이 속한 지역의 수요와 규모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국 리전의 경우에 2016년 2개의 가용 영역으로 시작했고 2019년 3번째 가용 영역을 추가했고 작년인 2020년 7월에 4번째 가용 영역을 추가했습니다. 이것은 한국 리전을 사용하는 사용자분들이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지를 잘 나타내 주는 것 같습니다. AWS에서 이야기하는 가용 영역은 최소 1개 이상의 물리적인 데이터 센터 또는 물리적인 데이터 센터들의 클러스터를 의미합니다. 가용 영역을 구성하는 데이터 센터들은 광 케이블로 모두 상호 연결되어 있고 논리적으로 하나의 그룹으로 동작합니다. 이것은 AWS에서 이야기하는 가용 영역의 정의입니다. 한국 리전의 4개의 가용 영역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는 이러한 데이터 센터 그룹이 4개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가용 영역들이 최소 2개 이상 모여서 하나의 리전을 이루게 됩니다. 각각의 가용 영역은 다른 모든 가용 영역과 다시 광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고 각각의 가용 영역은 자연재해나 천재지변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거리만큼 지리적으로 이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리전은 이중화된 트랜짓 센터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트랜짓 센터를 통해 다른 AWS 리전과 AWS 글로벌 백본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터넷과의 통신 역시 이 이중화된 트랜짓 센터에서 이루어집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물리적인 데이터 센터, 광 케이블링, 그리고 트랜짓 센터까지 모두 이중화 또는 다중화되어 운영되는 것이 바로 하나의 AWS 리전입니다. 모든 AWS 리전은 이중화된 트랜짓 센터를 통해 인접 리전들과 AWS 글로벌 백본을 통해 연결되어 있고 CDN 서비스인 클라우드 프론트, DNS 서비스인 라우트 53, 그리고 와프와 실드와 같은 보안 서비스가 운영되는 전 세계 220개의 엣지 로케이션도 글로벌 백본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AWS 글로벌 백본에는 하이브리드 네트워킹을 위한 서비스인 다이렉트 커넥트 서비스가 제공되는 다이렉트 커넥트 로케이션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 108개의 접속 지점을 가지고 있고 한국에는 2개의 전용 회선 접속 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 리전을 제외한 모든 AWS 리전은 이중화된 100G 이상의 네트워크로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국 리전은 중국 규제에 따라서 해외 네트워크와 직접적인 연결이 불가능합니다.
AWS 리전, 가용 영역 또는 엣지 로케이션과 같이 AWS가 관리하고 운영하는 시설을 벗어나는 모든 트래픽은 암호화되어서 전송되고, 특히 4세대 나이트로 카드를 사용하는 인스턴스 간 트래픽 역시 암호화됩니다. 대표적으로 C5, M5 등과 같은 최신의 인스턴스 유형과 향후에 출시될 모든 인스턴스 유형이 포함됩니다. 두 번째 주제는 하이브리드 네트워킹을 위한 서비스인 AWS 다이렉트 커넥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기업 고객분들은 이미 자체적인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있거나 IDC의 상면을 임대하여 일정 수준의 IT 인프라를 보유하고 운영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객분들은 AWS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나 혁신적인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하거나 신규 서비스는 클라우드에서부터 시작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온프라미스 또는 IDC와 AWS 클라우드를 매끄럽게 연계해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해집니다. 클라우드를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이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여러분의 제2, 제3의 데이터 센터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AWS 클라우드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새로운 서비스를 활용해서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과 같은 혁신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하이브리드 네트워킹은 여러분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온프레미스 또는 IDC와 AWS 클라우드를 매끄럽게 연결하거나 AWS가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백본을 활용해서 여러분의 글로벌 비즈니스를 더욱 빠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WS의 네트워킹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VPC, 즉 Virtual Private Cloud는 AWS 클라우드 상에서 만들어지는 완전하게 논리적으로 격리된 가상의 데이터 센터를 말합니다. 수많은 고객분들이 AWS를 사용하지만 고객분들의 VPC는 모두 논리적으로 완전하게 격리되어 있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여러 개의 VPC도 특별한 조치가 없다면 완전히 독립된 데이터 센터처럼 운영됩니다. 이 가상의 데이터 센터인 VPC 안에 컴퓨팅 서비스인 EC2나 관리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인 RDS들이 구동되게 됩니다. AWS 상에서 제공되는 200여 가지 이상의 서비스들과 VPC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EC2와 같은 컴퓨팅 인스턴스가 인터넷을 거치지 않고 안전하게 통신하기 위해 VPC 엔드포인트라고 하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조직이나 비즈니스 구조에 따라 독립적으로 만든 VPC를 서로 연결하기 위해 VPC 피어링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VPC 피어링 서비스는 기존 인프라와 비교한다면 여러분의 주 데이터 센터와 새롭게 만든 데이터 센터를 전용회선으로 바로 연결하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VPC 외부에 있는 사용자나 관리자가 VPC 내에 있는 각종 서버 인스턴스들을 관리의 목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전통적인 SSH나 RDP를 통해서 접근할 수도 있고요. 시스템즈 매니저에서 제공하는 세션 매니저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간편하게 VPC 내부에 있는 인스턴스를 관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는 다양한 상용 VPN 장비를 통해서 재택근무자나 이동근무자가 사내 시스템에 접근하도록 했을 것 같은데요. AWS에서 제공하는 클라이언트 VPN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VPC 내에 구축된 내부 시스템, 일반적으로 그룹웨어와 같은 시스템을 외부 사용자가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AWS VPC를 여러분의 제2, 제3의 데이터 센터로 생각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이 운영하고 있는 온프레미스나 IDC와 AWS VPC를 전용으로 연결하기 위한 다양한 옵션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일반적으로 지사나 지점 연결에 많이 사용하시는 사이트 투 사이트 VPN을 구성해서 AWS VPC와 직접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사용하지만 IPsec 프로토콜을 통해 암호화되어 모든 트래픽이 전달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고객분들이 선택하시는 다이렉트 커넥트라고 하는 전용회선 서비스입니다. 앞서서 한국에는 2개의 전용회선 접속 지점인 다이렉트 커넥트 로케이션을 두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의 온프레미스나 IDC에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가산 또는 평청과 전용회선을 연결해서 기존 데이터 센터를 연결하는 것과 같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AWS VPC는 하나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조직이나 비즈니스 단위로 나누거나 개발, 스테이징, 프로덕션과 같은 단계별로 나누어서 운영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리적인 데이터 센터는 구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자원이 필요하지만 AWS VPC는 논리적인 가상의 데이터 센터이기 때문에 수분 이내의 모든 구성이 완료됩니다. 이렇게 많은 VPC로 구성된 경우 수많은 VPC와 여러분의 온프레미스 또는 IDC를 효과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트랜짓 게이트웨이는 리전 단위로 운영되는 라우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AWS 상에서 조직이나 비즈니스 단위로 운영되는 수많은 VPC와 여러분의 온프레미스 간의 연결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트랜짓 게이트웨이가 제공하는 인터리전 트랜짓 게이트웨이 피어링을 사용하면 다른 리전에서 운영되고 있는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또다시 하나로 묶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만의 글로벌 백본을 구축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마 전 세계의 지사나 생산 공장을 연결하기 위해 매우 고가인 통신사업자의 MPLS망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트랜짓 게이트웨이와 AWS 글로벌 백본을 활용해서 기존의 MPLS망을 대체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네트워킹의 핵심 서비스인 다이렉트 커넥트 서비스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전용회선 접속 지점으로 여러분의 온프레미스와 전용회선을 연결하게 되고 저희가 운영하는 전용회선 접속 지점에서 여러분의 전용회선 라우터와 AWS 라우터를 상호 연결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라우터와 AWS 라우터를 크로스 커넥트라고 하는 광 케이블로 연결하게 되면 물리적인 구성은 완료됩니다. 이후부터는 구성 방식에 따라서 개별 VPC 단위로 연결하도록 구성하거나 다수의 VPC를 하나의 트랜짓 게이트웨이로 연결하는 등의 다양한 구성이 가능해집니다. 앞서서 AWS 리전과 가용 영역 그리고 트랜짓 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저희가 가상과 평천에서 제공하는 전용회선 접속 지점인 다이렉트 커넥트 로케이션은 이중화된 트랜짓 센터와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AWS 수준에서는 모든 물리적인 구성이 이중화되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에서 요구되는 가용성 조건에 따라서 하나의 전용회선 접속 지점만 사용하시거나 또는 두 개의 전용회선 접속 지점을 모두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AWS 다이렉트 커넥트는 회선의 사용 방식에 따라서 원지 또는 텐지의 회선을 독립적으로 연결하는 데디케이트 커넥션이라고 하는 방식과 AWS 파트너가 제공하는 회선에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역폭만큼을 할당받아서 사용하시는 호스티드 커넥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데디케이트 커넥션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의 원지 또는 텐지 데디케이트 커넥션을 AWS와 연결하게 되면 그 회선 내에서 최대 51개의 가상 인터페이스인 VIF를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의 VIF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VPC에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50개의 VPC와 직접 1대1로 연결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 경우에는 생성하는 모든 VIF마다 고객 측 라우터에 구성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관리상의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DXGW, 즉 다이렉트 커넥트 게이트웨이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이렉트 커넥트 게이트웨이는 하나의 VIF를 사용해서 구성되지만 최대 10개의 VPC를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른 특징입니다. 또 다른 특징은 그 10개의 VPC는 다이렉트 커넥트가 연결된 리전 내에 있는 VPC 뿐만 아니라 모든 AWS 상용 리전의 VPC를 다이렉트 커넥트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51개의 VIF 중 1개는 바로 트랜짓 게이트웨이로 구성할 수 있는 트랜짓 VIF입니다. 트랜짓 VIF로 연결된 트랜짓 게이트웨이는 리전 내에서 최대 5,000개까지의 VPC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규모가 엄청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각 구성에 대한 상세 구성은 이후에 각 시나리오별 구성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WS가 언제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아키텍처상의 철학은
장애는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장애를 견딜 수 있는 내구성 있는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전용회선이나 전용회선을 직접 연결하는 라우터 역시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다이렉트 커넥트에서 이중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요구하는 가용성 또는 내구성 요구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여러분은 적절한 이중화 연결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하나의 다이렉트 커넥트 로케이션에서 두 개의 이중화된 회선을 구성하시거나 두 개의 다이렉트 커넥트 로케이션을 모두 사용하시는 것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성에 따라서 다이렉트 커넥트가 제공하는 SLA가 달라지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구성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이트 투 사이트 IPsec VPN을 최후의 페이로버 수단으로 구성하는 것을 역시 권장드립니다. 현재 한국에는 킨스에서 운영하는 가상과 LG U+에서 운영하는 평촌에 전용회선 접속 지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킨스와 LG U+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선호하시는 다이렉트 커넥트 파트너와 함께 다이렉트 커넥트를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콘솔 커넥트가 AWS 다이렉트 커넥트 파트너로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했고 조만간 이키닉스가 한국에서 다이렉트 커넥트 파트너로서 비즈니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자, 이제는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기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각각의 시나리오별 구성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성 사례는 단일 VIF와 단일 VPC를 연결하는 구성입니다. AWS 다이렉트 커넥트는 라우터 간 BGP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라우팅 정보를 교환하도록 하기 때문에 고객의 라우터에서 BGP가 반드시 지원되어야 합니다. 물리적으로 연결된 다이렉트 커넥트 회선에서 VPC와 온프라미스를 연결하기 위한 하나의 VIF를 생성합니다. VIF를 생성할 때 몇 가지 중요한 정보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다이렉트 커넥트 라우터나 회선상에서 트래픽을 구분하기 위한 VLAN 정보와 BGP 구성을 위한 AS 넘버, 그리고 AWS 라우터와 고객의 라우터 간 BGP 세션 연결에 필요한 피어링 IP입니다. AS 넘버나 피어링 IP는 모두 사설 AS 넘버와 사설 IP가 됩니다. AWS 상에서 연결하고자 하는 VPC와 Virtual Private Gateway가 연결되고 그 게이트웨이에 다시 VIF가 연결되어서 AWS VPC와 여러분의 온프레미스가 통신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슬라이드에서는 AWS VPC 대역인 10.1.0.0의 16비트 대역과 온프레미스 대역인 10.16.1.0의 24비트 대역이 이제는 아무런 제약 없이 통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용한 AS 넘버는 AWS VPC는 사설 ASN의 기본값인 64512가 사용되었고 온프레미스의 경우에는 65,000번을 사용했습니다. 자, 두 번째 구성은 앞서 구성한 단일 VPC와 단일 VIF 구성에 추가해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VPN을 백업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다이렉트 커넥트의 구성은 아까 동일하고 다이렉트 커넥트 장애 시에 페일오버 하기 위한 VPN을 구성했습니다. AWS에서는 VPC에 연결된 Virtual Private Gateway에 사이트 투 사이트 VPN을 추가했고 온프레미스 라우터에는 인터넷을 통해 AWS 상의 사이트 투 사이트 VPN과 IPsec 터널을 구성하게 됩니다. 자, 이 구성에서 언제나 다이렉트 커넥트가 우선하게 되고 다이렉트 커넥트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만 VPN으로 페일오버 하게 됩니다. VPN을 백업으로 구성하시는 경우에 참고하시면 좋을 사례들입니다. 고객의 온프레미스에서 다이렉트 커넥트와 VPN을 동일한 장비에서 구성하시는지 아니면 별도의 VPN 장비를 두시는지 또는 VPN을 스태틱 라우팅으로 구성하시는지 또는 다이나믹 라우팅인 BGP로 구성하는지에 따라 여기에서 보시는 네 가지 구성이 가능해집니다. 다이렉트 커넥트와 달리 VPN은 BGP뿐만 아니라 스태틱 라우팅으로도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앞서 간략히 설명드렸던 다이렉트 커넥트 게이트웨이를 구성한 사례입니다. 다이렉트 커넥트 게이트웨이의 특징은 하나의 다이렉트 커넥트 게이트웨이에 최대 10개의 VPC를 연결할 수 있다는 점과 다이렉트 커넥트가 연결된 리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리전에 있는 VPC라도
연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한국에 본사를 두고 있고 해외 지사를 위한 VPC를 몇몇의 해외 리전에 두고 있다고 가정하면 다이렉트 커넥트 게이트웨이를 통해 다른 리전의 VPC와 온프레미스를 한꺼번에 간단하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한국 리전의 다이렉트 커넥트와 해외 리전의 VPC는 AWS의 글로벌 백본으로만 통신하게 됩니다. 네 번째 시나리오는 높은 가용성 요구 조건이 있는 경우에 한국에 있는 두 개의 전용 회선 접속 지점을 모두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온프레미스와 가산, 평촌에 있는 AWS 다이렉트 커넥트 로케이션으로 각각 전용 회선을 연결하고 각각의 로케이션에 별도의 VIF를 구성해서 하나로 운영하게 됩니다. 자, 이 경우에는 역시 고객사 내에도 각각의 회선과 전용 회선 집속 지점을 연결하는 별도의 라우터를 두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이 경우 고객사 라우터에서 두 개의 라우터가 하나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HSRP나 VRRP와 같은 라우터 이중화 프로토콜을 운영하셔야 됩니다. AWS 관점에서는 고객의 온프레미스로 가는 두 개의 경로가 있게 되고 두 개의 경로는 이퀄 코스트로 로드 밸런싱 되게 됩니다. 이런 메커니즘은 하나의 다이렉트 커넥트 로케이션에서 두 개의 회선을 연결해서 구성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동작합니다. 다섯 번째는 앞서 보셨던 두 개 이상의 회선이나 두 개 이상의 다이렉트 커넥트 로케이션을 구성하는 경우에 추가적인 별도의 설정을 하지 않는다면 로드 밸런싱 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트래픽 플로우의 일관성이나 온프레미스에 있는 보안 장비의 요구사항 때문에 오직 하나의 링크만 프라이머리로 사용하도록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지원되는 구성이고요. 이를 위해서 오직 고객 측 라우터의 BGP 파라미터를 조정하는 것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먼저 AWS에서 온프레미스로 가는 트래픽은 BGP의 AS Path Prependera고 하는 파라미터로 조정을 하게 되고요. 온프레미스에서 AWS로 가는 트래픽은 역시 BGP의 Local Preference 파라미터로 조정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고객의 라우터에서 AWS 라우터에게 하나의 경로는 고객의 AS 넘버인 65020이 하나만 있는 것으로 알려주고 다른 경로는 고객의 AS로 가기 위해 65020이 3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줍니다. 이것은 하나의 경로는 넥스트홉이 하나인 것처럼 보여주고 다른 경로는 넥스트홉이 3개가 있다고 알려주는 것과 유사하게 됩니다. 때문에 경로가 짧은 경로를 항상 프라이머리로 사용하고 프라이머리 경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만 백업 경로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구성은 복잡한 조직과 비즈니스 구조를 가지신 고객분들께서 많이 선호하시는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하나의 데디케이티드 커넥션에 오직 하나만 만들 수 있는 트랜짓 VIF를 다이렉트 커넥트 게이트웨이와 트랜짓 게이트웨이에 연결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온프레미스와의 연결 구성은 앞서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고객의 라우터에서 한 번만 구성하시면 됩니다. 트랜짓 게이트웨이가 한번 만들어지면 이제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VPC를 가지고 있든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VPC가 생기든 최대 5,000개까지의 VPC는 아무런 온프레미스 라우터의 구성 작업이 필요 없이 구성하시게 됩니다. 물론 트랜짓 게이트웨이에 연결된 VPC 간의 통신에 대한 통제나 온프레미스와의 통신에 대한 정책은 트랜짓 게이트웨이 상에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트랜짓 게이트웨이의 또 다른 큰 활용 용도는 바로 다른 리전에 구성된 트랜짓 게이트웨이와 피어링을 통해서 여러분만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본사는 한국에 있고 북미에 생산 공장과 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 지역에 역시 지사와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통신사업자의 글로벌 MPLS 회선을 사용하시거나 인터넷을 통한 VPN을 주로 사용하시게 되겠죠. 국내 기업들의 생산 공장이 많이 진출해 있는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의 경우 인터넷 환경이 한국과 달라서 인터넷 기반 VPN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자, 이런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트랜짓 게이트웨이와 AWS 글로벌 백본을 활용하면 여러분만의 안정적인 글로벌 백본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인터넷 VPN의 경우 해당 공장이나 법인이 사용하는 ISP 사업자의 라스트 마일의 품질에 영향을 받겠지만 최대한 생산 법인에 가까운 지역으로 트래픽을 바로 인입시켜서 영향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Accelerated VPN 역시 트랜짓 게이트웨이와 연결해서 안정성을 높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양한 VPC와 전용회선, VPN, 트랜짓 게이트웨이 등이 제공되면서 전체적인 네트워크의 구성이 점점 복잡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복잡하고 다양한 구성을 하나의 싱글 뷰에서 모니터링하고 가시성을 제공해주는 것이 바로 네트워크 매니저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AWS의 전 세계 리전을 하나의 뷰에서 온프레미스, 다이렉트 커넥트, VPN, 트랜짓 게이트웨이, VPC를 시각화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다이렉트 커넥트의 링크나 VPN 터널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손쉽게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전체적인 트래픽의 현황도 손쉽게 모니터링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을 완벽하게 제공해드리는 AWS 아웃포스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AWS 아웃포스트는 현재 AWS 리전에서 운영되는 인프라와 동일한 인프라를 고객의 온프라미스나 IDC에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서비스입니다.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싶지만 데이터가 조직 외부로 나가지 못한다는 규정을 준수해야 하거나 공장과 같이 레이턴시에 민감한 분야는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것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AWS 아웃포스트를 통해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설치, 관리, 운영은 AWS에서 모두 담당하게 되고 AWS 리전과 같이 모든 서비스의 업데이트도 AWS가 담당하게 되어서 고객 여러분은 아웃포스트를 단순하게 사용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도 별도의 인터페이스가 아닌 AWS 관리 콘솔을 통해서 리전과 동일하게 사용하십니다. AWS 아웃포스트를 구성한 경우의 네트워크 아키텍처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다이렉트 커넥트를 사용하게 되며 아웃포스트는 리전에 있는 VPC의 확장으로 인식됩니다. 고객의 온프레미스에 설치되어 있고 AWS의 리전에 연결되어 있지만 역시 고객의 온프레미스 네트워크와도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웃포스트 내에서 운영되는 서비스를 온프레미스에서는 로컬 네트워크의 레이턴시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AWS 아웃포스트 상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EC2, EBS, S3, ECS, EKS와 같은 컨테이너 서비스, EMR, 그리고 엘라스틱 캐시, 그리고 관리형 데이터베이스인 RDS가 있고요. 그리고 VPC와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가 현재 제공되고 있습니다. 아웃포스트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담당 AWS 영업대표께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었습니다. 세션 내용에 대한 여러분들의 소중한 피드백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세션을 준비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